포스코홀딩스의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다 빼면 대략 18조에서 19조의 철강에 대한 포지션이 나오는데, 포스코가 벌어들인 순이익으로 나오면 PER 밸류는 9배에서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좀 큰 상황인 것 같고요. AI 반도체 관련돼서 주도주긴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매도세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고요. AI 반도체가 포트폴리오 없으신 분이 이번 기회에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AI 반도체를 담는 전략이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 들지만 AI 반도체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더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돼서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이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실적 나온 종목들 개별적으로 다 리뷰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포스코홀딩스를 준비했고요. 포스코홀딩스의 기본적으로 이 원료단에서 철강석의 가격이 100불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연초만 해도 140불대였는데 철강석 가격이 106불까지 빠진 거는 상당히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나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고요. 먼저 기사부터 보시면 중국 철강 수요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이다. 포스코그룹 올해 총 투자액 10조 8천억, 이 중에 2차전지 소재단 투자 속도를 조절한다고 했지만 비중단으로 보면 2차전지가 43%고 철강이 41%입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하지만 비중 자체를 줄인 건 아니고요.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3배 이상, 과거 대비 3배 이상 늘어나고 철강 기준으로 하면 관세가 25%까지 인상될 전망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국내 철강사가 반사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또 재미난 기사인데 뉴로메카랑 포스코홀딩스랑 차세대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고요. 대신증권은 1분기 이익 기대치를 낮춰서 목표가를 하향했지만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취임 한 달 된 장인하 회장님의 포스코그룹 7대 미래 혁신과제 수립, 요거 관련된 기사 한번 보시고요. 실적 선방한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속도 조절에 평가가 갈렸다. 포스코홀딩스 리튬 사업 성과 기다리는 시기, 이제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라 실제 양산돼서 숫자를 찍히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배터리용 소재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리포트가 나와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1분기 때 사고로 개수공사를 해서 공장이 일부 셧다운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강에서 상당히 선방을 했고요. 1분기 매출 18조 520억에 전년 대비 6.9% 정도 빠진 굉장히 매출도 선방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영업이익단은 5,300억대였는데 5,83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7% 빠졌지만 컨센을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고요. 철강땅에서 부진한 측면 있었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고급강 관련돼서 해외 판매가 좋았고 전력단에서도 성수기를 나타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재고평가 손이 400억 이상이 환입이 됐고요. 건설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거는 2분기 때는 이제 대략 7천억대 영업이익 예상을 하고, 이게 3분기로 가면 분기 다시 1조대 영업이익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튬과 니켈에 대한 2차전지 핵심 소재 사업 속도 조절, 이 속도 조절 때문에 주가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이 주가에 또 계속 상승을 막는, 1분기 실적이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사업 속도 조절 때문에 상승 탄력을 막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26년의 생산 능력을 원래는 16만 6천 톤의 공격적인 부분에서 대략 7만 톤 정도를 캐파를 축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만 6천 톤, 26년 기준으로 9만 6천 톤이고요. 그러면 광석에서 6만 톤, 그리고 리사이클 리튬에서 1만 톤에서 약 7만 톤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거는 25년과 26년에 다시 캐즘 구간을 넘어서서 전기차 신차가 쏟아져 나온다면 얼마든지 상향 조정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단 이제 신차가 쏟아져 나와야 되고 그 신차에 대한 포스코 퓨처엠의 신규 수주가 계속 나와야 되겠죠. 니켈 생산 능력도 48,000톤에서 23,000톤으로 줄였고요. 재련에서 15,000톤, 리사이클링에서 10,000톤 정도 축소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생산 계획이 소폭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성장 동력이 감소되면서 포스코 홀딩스의 2차전지 장기 성장성에 대한 리스크 우려로 국가에 반영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전기차 캐즘 구간에 맞춰서 속도 조절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처럼 가격을 무차별적으로 다운시키는 그 생태계를 깨트리는 거를 어느 정도는 방어하는 건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펀더멘탈,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생산 자체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 수요 둔화에 맞춰서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거니까 나쁜 결정은 아니다. 그리고 철강 중심에서 2차전지 소재 부품업체로 리레이팅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캐펙스를 소폭이나마 줄이는 부분이 부품업체 리레이팅을 막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25년 리튬 매출 찍히는 거 보고 26년 리튬 매출 찍히는 거 보고 27년 리튬 매출 찍히는 거 보고 분명한 건 2차전지 소재 업체로 리레이팅이 될 겁니다. 본업인 철강 1분기의 판매량 요거 수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823만 톤입니다. 823만 톤은 전 분기 대비해서 1% 정도 빠지는 수준이고요. 롤마진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유는 판가는 2만원이 인상됐지만 재선 원료값이 3만원이 인상되면서 마이너스 1만원이 된 거고요. 이 롤마진 마이너스는 EQ부터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3배 이상 부과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관세만 25%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중국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이 극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포스코도 일부 제품 중심으로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탄소관 같은 경우가 톤당 17,000원 정도가 상승했고요. 그럼에 따라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철강석 수입 가격이 평균 124불이고 지금 최근 100불대까지 106불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2분기 원재료 단가는 톤당 12,000원 정도 수준이다. 그럼 원재료 가격 하락하고 유통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기 계약 물량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톤당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판가 인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방 산업인 자동차 포함해서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판가는 지속적으로 3분기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중국 철강석 수입 가격 떨어진 부분이 언제 반영되냐?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입 원가 하락에 대한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석 리튬 같은 경우는 26년에 6만 톤 확장한 부분이 27년으로 연기된다는 부분이고요. 6만 톤이 빠지죠, 광석 리튬이. 그런데 1년 연기되는 부분인 거고요. 취소가 아니고 리사이클링, 배터리 금속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도 27년 이후 27년 또는 28년으로 연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석 리튬하고 염수 리튬 초기 단계에서 상용화 공정 또는 포스코형 공정, 이 두 가지 공정을 통해 동시 생산을 하는데요. 초기 단계에서 상용화 공정을 통해서 생산하거나 포스코형 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비용 효율적인 공정만 선택해서 그쪽으로만 캐파 확장을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호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램프업 단계가 끝나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 리튬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철강 수요가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서 역내 수출 물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늘어나는 Q가 늘어나는 부분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정을 최대한 자동화하고요. 제철소 공장 자동화, 그 다음에 원료 소싱 다변화, 그 다음에 노설비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연 1조 이상의 원가 절감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철강 가격 상승한 부분은 유가나 구리 가격 등의 글로벌 상품 가격 반등에 영향이 있지만 철강 가격 상승 관련돼서도 구조적으로 지금 원재료 가격 빠지는 부분,
그 다음에 전방산업인 자동차 포함 뭐 조선, 후판 이런 쪽이 좋아지는 부분, 조선 쪽에서도 대규모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철강이 많이 쓰이는 게 조선하고 자동차인데, 조선하고 자동차 업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양호한 업황을 예상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 가격이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세는 최소한 3분기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강 가격은 오르고 원재료 가격은 빠지니까 당연히 스프레드 마진이 그냥 계속 좋아지는 구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엄청나게 수입이 들어오고 있지만 가동률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철강 관련돼서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미국에서 25% 전년 대비해서 3배 넘게 관세를 때리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는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중국 철강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수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중국 경기의 동향을 나타내는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수죠. 제조 PMI 지수가 6개월 만에 기준점 50을 초과했습니다. 50을 초과했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서비스업이랑 건설업까지 포함한 비제조 PMI 지수 또한 51.4를 초과한 4월 달에 53이 나오면서 비제조 PMI 지수 또한 9월 달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53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리튬 가격 기준으로 보면 리튬 1위 업체 앨범알의 에비타 마진이 22에서 24% 불과한 지금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 앨범알의 평균 마진은 40에서 45%까지 나오는데 지금 앨범알 마진도 반토막 가까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기는 어려울 거라 보고요. 두 번째는 최근 리튬이 러시아산 비철금속을 제재한 이후로 니켈 또한 가격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43,000톤의 광석 리튬, 경합 리튬이라고 하죠. 경합 리튬이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을 통해 램프업이 이미 당연히 들어갔고요. 아르헨티나 염호를 통한 25,000톤의 염수 리튬 또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1단계가 생산될 거로 보이고요. 그 외에 포스코홀딩스 컴포넌스 콜에서 자사주 소각 플러스 주주 환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철강과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회사들의 회복, 그리고 철강 본업의 회복, 그 다음에 철강도 전방산업의 회복세를 더불어서 가격 상승 효과, 스프레드 마진 구조 좋아지는 효과, 그 다음에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 PQ가 하반기는 최소한 상반기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거는 2분기 때 영업이익 대략 7천억대, 3분기 때 분기별 영업이 1조까지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년도에 포스코 홀딩스는 전년 대비 2조 2천억 증가한 10조 8천억을 투자할 예정인데 이 중에 2차 전지가 43%, 철강이 41% 투자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철강단에서는 현재 500만 톤의 캐파를 2030년까지 2배, 100만 톤까지 캐파를 늘린다고 했고요. 철강에서 2030년 기준으로 대략 100조 매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단에서는 26년에 리튬 그리고 니켈, 양극재, 음극재를 일부 27년에서 28년으로 연기하겠다고 한 거고요. 특히나 천연흑연 8만 톤, 인조흑연 2만 톤 관련돼서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흑연 쪽이 리튬보다는 훨씬 마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흑연에 대한 비중을 좀 더 줄이려고 캐펙스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자회사 이 지분 가치를 한번 새롭게 다시 계산을 해보면 5월 2일자 종가 기준으로 포스코 퓨처엠 시총이 21조 6,897억이고 여기서 지분율 59.72%, 그리고 지주사에 대한 할인율 50%를 적용하면 6조 5천억, 약입니다. 약 6조 5천억이 나오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5월 2일 종가 기준 시총 8조 1276억이니까 지분율 곱하고 할인율 곱하면 2조 9천억입니다. 포스코 DX가 시총이 엄청나게 줄었죠. 40% 넘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총이 6조대까지 왔고요. 6조 1194억의 지분율 65.38%로 곱하고 할인율 50% 하면 포스코 DX의 지분 가치는 2조. 포스코 엠텍의 지분 가치는 시총 8,412억에
지분율 48.85%로 곱하고 할인율 50%를 하면 2,055억이 되고요.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시총이 2,751억이고 지분율 56.87에 할인율 50% 곱하면 782억이 됩니다. 여기서 다 더하시면 11조 6,837억이 되고요. 포스코 E&C죠. 포스코 건설 같은 경우는 포스코 E&C의 장부 가치의 50% 할인하시면 되고요. 대략 이 다 더하시면 지분 가치는 최소 14조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의 현재 5월 2일 종가 기준 포스코 홀딩스의 종가는 33조입니다. 그죠?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 33조 중에 14조가 지분 가치입니다. 그것도 보수적으로 50% 할인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33조에서 14조 지분 가치를 뺀 19조가 포스코 홀딩스 철강의 가치입니다. 그죠? 심플하죠? 이 지분 가치 다 뺀 포스코 홀딩스 철강의 가치가 33조에서 지분 가치 현재 기준은 14조 빼면 19조인데요.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대략 아직까지 90% 가까이 다 철강에서 나는 이익이니까요. 그러면 올해 예상되는 이익은 3조 5천억입니다. 3조 5천억인데 순이익 기준으로 하면 2조죠. 그러면 시가총액 33조에 19조 철강에 대한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면 2조 이익 나면 철강에 대한 밸류는 9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2차전지 리튬에 대한 가치가 하나도 적용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철강에 대한 거랑 자회사 지분 가치만 더해도 33조가 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33조에서 지분 가치를 빼서 철강 이익, 올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나누면 PER 9배 정도 수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 회사에서 보수적으로 나온 거를 그대로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25년도에는 원래 43,000톤 중에 절반 뚝 잘라서 2만 톤에서 2만 5천 톤은 양산이 될 거라고 보면 리튬 가격도 그때는 3만 불, 2만 불로 계산했는데 15,000불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환율은 1,300원을 적용했더니 5천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요. 26년도는 1조 3천억 정도가 매출이 나옵니다. 27년도는 1조 8,10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요. 28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한 4조 정도 매출이 나오고요. 2030년은 15조 정도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2026년 기준으로 1조 3천억이니까 광석리튬이랑 염호리튬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진율을 45%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26년부터 영업이익 5천억, 27년도에는 대략 9천억에서 1조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꽂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체 4조 벌어들이는 것 중에 25%가 27년도부터는 1조씩 영업이익이 추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다르게 계산돼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철강사 평균 PER 보면 지금 이 바오 철강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올라서 지금 13배 정도 수준이고요. 신일본 제철, 과거 신일본 제철 평균이 PER 6배 정도, 아르셀로미탈도 조금 주가가 올라서 26배인데 평균 14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14배 살짝 넘습니다. 14.7배 수준인데 올해 기준으로 17배. 그런데 리튬에 대한 매출 하나도 반영 안 된 거고요. 내년 기준으로도 12배.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가진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와 리튬 가치가 하나도 반영 안 된 정도 수준의 밸류에이션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정부의 저 PBR 밸류업 관련돼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겠다고 했는데 포스코 홀딩스야말로 PBR 기준 0.57배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자사주 소각하고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PBR 0.57배, 내년 기준 0.52배는 정부의 저 PBR 밸류업 수혜주에도 당연히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 기준 배당금 10,000원이고 오늘 종가 39만 9천원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배당 수익률 2.5%다. 그래서 40만원대 밑에서는 배당 수익률 2.5% 나오니까 2.5%가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포스코홀딩스가 가진 2차전지 밸류체인의 끝판왕인 리튬에 대한 그 성장성, 그 다음에 역대 최저 수준의 외국인 지분율 이런 거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나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 가치 올리겠다고 했고 2.5% 배당 수익률까지 포함하면 지금 가격대는 여기서 만약에 더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주가에 대한 하락의 방향성이 클까? 그거는 확률적으로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최근에 보시면 11월, 1월 달까지도 이거 수산화 리튬이요. 리튬 하이드록사이드라고 돼 있죠. 11,000 초반까지 빠졌다가 지금 14,410이고요. 평균값 때려보면 14,000 지금 거의 570 정도 됩니다. 이것도 조금 빠진 거예요. 지금 14,570이니까 대략 11,000 초반에서 14,570이니까 20% 정도 상승했고요. 요거 탄산 리튬 기준인데 탄산 리튬도 여기 보시면 86.5 위안에서 114까지 올라갔다가 109점 위안에서 안 빠지고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 안 빠진 거가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3분기에 반영이 되고요. 리튬 가격 요거 상승분은 당연히 포스코홀딩스는 아직 리튬 관련돼서 매출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상승분으로 바로 리튬 매출이 반영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포스코홀딩스가 컨퍼런스콜에 27년, 28년까지 평균 잡은 게 3만 톤인데 지금 조금 올라서 15,000 여전히 반토막 난 수준이니까 이것 때문에 앨범알이 45% 나오는 마진이 25% 역대 최저 수준이니까 여기서 상당 부분 더 빠지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그저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안 빠지고 옆으로 기고 있죠. 그러면서 PER 기준으로 24배인데 실적으로 보면 24배에서 27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바오산, 중국 바오산도 12.6배, 여기 12.6배 나오죠. 올해 실적 기준, 그러니까 13배, 13배거든요. 바오산 철강도 주가 계속 빠지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대략 14배다. 신일본 제철거까지 평균 6배까지 평균 내보면 14배 정도 수준이니까 포스코홀딩스가 17배에서 내년에 12배까지 떨어지는 거니까 포스코홀딩스 글로벌 철강 기업의 평균 정도 수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생산 능력이 16만 6천 톤에서 9만 6천 톤으로 줄였다는 거고 니켈은 7만 3천 톤에서 4만 8천 톤으로 줄였다는 거고요. 음극재는 22만 1천 톤에서 11만 4천 톤으로 줄였다는 거고 양극재, 포스코퓨처엠 양극재가 44만 5천 톤에서 39만 5천 톤으로 속도 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광석 리튬과 리사이클링, 광석 리튬 27년 이후로 6만 톤, 리사이클링 10,000톤을 27년 이후로 연기했다는 거고요. 니켈 아까 말씀드렸고 리사이클링 말씀드렸고 음극재 단에서 천연흑연하고 인조흑연은 재검토가 들어갔지만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는 7,000톤 27년으로 연기됐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실리콘 음극재가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늦추면 다른 경쟁업체 중에 기회를 찾을 수 있겠죠. 그만큼 더 선도업체, 대두전자재료의 시장을 독점하는 가능성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열연 오포 가격이랑 철강석 가격이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이 소폭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수출 위협은 지속될 건데 결국은 관세 25%가 현실화되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고요. 판매량 추이 2분기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원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가 하락분이 반영되는 거는 3분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거 앨범알인데요. 앨범알이 지금 에비타 마진이 보통 34에서 37% 또는 44에서 47% 나오는데 지금 22%. 네. 리튬 가격이 최저 수준을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22%인데 2만 불만 돼도 지금 34%대나 2만 5천 불 나오면 47%까지 마진이 좋아진다는 거고요. 이거 생산 관련된 캐파 다 말씀드렸고 네, 이것도 말씀드렸고 자, 2차전지 소재 사업 공사 진도를 보시면 드디어 필바라 리튬 솔루션 광석 1단계가 3분기에 종합 준공되고요. 초도 물량 양산해서 램프업 하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 리튬 솔루션 염수 2단계도 다 하반기에 지금 진행이 돼서요. EQ에 준공되고 아르헨티나 염수 1단계, 2단계 지금 1단계는 이미 2분기에 준공돼가지고 하반기에 양산해서 25년 매출로 잡히는 거고 2단계 공정이 내년 2분기에 준공된다는 거고요. 그 필바라 리튬 솔루션 염수 2단계 말고 광석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종합 준공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4Q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반영된다는 거고 니켈은 포스코에서 자체로 니켈 정제하는 게 2분기에 준공된다는 거고 인도네시아 합작 조인트 벤처는 내년 2분기고요. 다만 이제 CNGL 합작 니켈 솔루션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4분기에서 26년으로 일부 연기된 겁니다. 포스코 하고 CNGL 합작사가 2분기로 연결된 거고요.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 실리콘 음극재도 지금 26년에서 27년 정도로 연기됐다는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실적 나왔죠. 그래서 1조 1380억에 1분기에 380억으로 흑자 전환했고요. 이거 포스코 퓨처엠 그 실적
때 말씀드릴 겁니다. 판매 가격이 지금 원료비 증가에도 판매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로 개소해서 지금 조각량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산 판매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원료탄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 쪽 고수익 냉연간판 제품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차전지 수익률 현황을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는 연초 대비 여전히 18% 상당히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요. LG화학 주가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18% 하락한 상황이고, 포스코 퓨처엠 20% 하락한 상황, 에코프로 BM 18% 하락한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돼서 그날 하루만 잠깐 반짝하고 여전히 주가가 부진한 상황이고요. 엔캠도 300% 넘는 수익률이 235%까지 내려왔고요. 양극재단에서는 그나마 코스모 신소재가 6% 수익률로 선방했고요. 그 다음에 SKC는 동박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그 반도체가 플라스틱 기판에서 유리 기판으로 바뀐다는 유리 기판 수요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견조한 상황이고요. 삼성 SDI, 동박 밸류체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11% 견조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고, 그 다음에 장비단에서는 그나마 CIS가 2% 수익률을 나타냈고, 피로틱스도 한번 다뤘는데 236%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수익률 간에 철저하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단의 대주전자재료가 11%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의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마이너스 9% 정도 매출이 줄었지만 올해 매출 회복되고요. 내년에 81조. 그 매출과 이익이 계속 영업이익이 줄어들어요. 추정치가 계속 줄어드는데 3분기부터 다시 영업이익이 1조대가 회복이 되면 이 3조 5천억보다는 훨씬 잘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최소한 3.8조에서 4조대까지는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만약에 하반기에 리튬 매출이 잡힌다, 올해 하반기에 리튬 매출이 잡힌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3조 5천억 영업이익보다는 훨씬 좋은 3조 8천억에서 최대는 4조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4조에 85% 순이익 잡힌다고 하면 4조에 85%면 80%면 3조 2천억이고, 그죠? 85%면 3조 한 7천억 되겠네요. 그러면 3조대. 순이익 기준으로도 3조대, 예, 4조를 기준으로 하면요. 그럼 그걸로 PER 다시 계산하면 15배가 되고요. 내년 기준으로는 12배 밑으로 떨어집니다. 포스코홀딩스 수급 현황을 보시면 최근에 개인들도 40만원 밑에서는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면서 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기간이 엄청나게 하루를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네, 9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거는 단탁성 물량인 금융투자도 있지만 보험하고요. 그 다음에 투신,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연기금. 네, 연기금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말 그대로 폭풍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 수급이 붙어 있다. 기관 수급이 붙고 있다. 그래서 붙고 있다는 점에서는 물론 단기성 매물도 있지만 연기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거는 철강이나 2차전지 속도 조절을 반영하고도 여전히 가격적으로 매력 있다고 보는 거고요. 외국인은 보시면 파란 게 더 많죠. 외국인은 27%대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의 지분율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만 이 2차전지보다는 철강의 원재료 가격이랑 판매 가격이랑 차이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게 유지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중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가 현실화되면 철강에 대한 업황 회복만으로도 포스코홀딩스를 매력적으로 보고 2차전지를 제외하더라도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상에 보면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대는 40만 7,800원, 48만 9,300원, 59만 2,300원이고요. 지금 과거에 전고점 됐던 부분이 지지선으로 나왔고요. 여기 요때 지지선, 지금 이 지지선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거래량 거의 없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 역대 최저 수준의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월봉상에서는 의미 있는 가격은 21만 1,000원, 36만원, 57만 1,400원, 65만 7,8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상에 계속 저항 가격대 36만원대까지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거래량도 줄었고요. 하지만 40만원대 미만에서 기관 쪽에서 계속 연속적인 순매수, 그것도
장기성 물량인 연기금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걸 봤을 때는 그래도 40만원 밑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좀 지지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핵심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업인 철강에서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 철강 업황 회복되는 게 판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재료 철강석 가격이 떨어지면서 스프레드가 확대되는데, 스프레드 확대가 최소한 3분기까지는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요. 스프레드 확대가 3분기까지 유지되는 이유는 철강석 가격 떨어진 게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는 3분기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의 그 양극재, 리튬, 니켈, 음극재의 생산 계획이 다소 연기된 측면이 주가를 1분기 실적이 컨센을 상회하는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리는 상승 동력을 막는 역할은 했지만, 포스코홀딩스의 리튬이라든지 양극재라든지 니켈, 음극재의 생산 능력이나 가동률이나 수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즉 포스코홀딩스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전방 산업에 대한 속도 조절이기 때문에 가격을 방어하기 위한 효과로 보이고, 이걸 그렇게 엄청 부정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다. 세 번째,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관련된 매출이 올해 하반기에 반영될지 내년 상반기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앨범알 기준으로도 역대 최저 수준의 마진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에 여기서 더 빠지기는 어렵고, 수산화 리튬 가격 기준으로 2만 불만 회복돼도 앨범알 기준 마진이 12% 개선되고, 거기서 2만 5천 불 가면 2배 이상, 20% 이상 마진이 개선되는데, 포스코홀딩스는 광석 리튬과 염호 리튬이 섞이기 때문에 마진을 평균적으로 40% 이상 잡으면, 포스코홀딩스에 아주 보수적으로 광석 리튬과 염호 리튬 섞은 마진 40%를 적용했을 때 25년도에는 대략 영업이익이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추가되는 효과, 26년에는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추가되는 효과, 27년에는 드디어 영업이익이 1조가 추가되는 효과가 순차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번째는 포스코홀딩스도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실제 주주환원 정책 중에 자사주 소각 등의 구체적인 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40만원 밑에서는 2.5% 이상 나오기 때문에 배당주의 투자 관점에서도 나쁜 전략은 물론 2.5%가 높은 건 아니지만 배당을 받으면서 버티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포스코홀딩스의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다 빼면, 50% 할인 적용해서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빼면 대략 18조에서 19조의 철강에 대한 포지션이 나오는데, 그거를 포스코가 벌어들인 순이익으로 나오면 PER 밸류는 9배에서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9배에서 10배가 글로벌 평균 포스코 정도 사이즈의 아르셀로미탈, 일본제철, 바오산철강, 이 회사들의 평균 PER 14배에서 15배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매출 나오는 게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된다면, 포스코홀딩스의 밸류에이션 가치는 현재 철강의 밸류에이션 받는 가치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 업사이드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40만 원이 깨진 가격대에서는 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는 거 봤을 때는 40만 원 밑에 가격대는 투자하기 나쁘지 않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기관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외에 2차전지 관련된 실적 나오는 종목들 시리즈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